수부타이는 대지의 중심에서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금나라 병사들이 방패를 든 채 서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돌격! 수부타이가 외쳤다. 병사들은 말을 몰아 방패를 짓밟았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전장을 뒤덮었다. 후흐초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검은 피로 적셔졌고 그는 중얼거렸다. 모든 생명은 이거 말에 무릎 꿇는다. 한 병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초노는 웃으며 검을 들어 올렸다. 배신의 대가는 죽음이다. 검이 내려치자 병사의 머리가 날아갔다. 그의 피는 초노의 얼굴에 튀었고 초노는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핥았다. 다음은 누구지? 그는 눈빛만으로 적들의 숨통을 조였다. 몽골군은 마을마다 불길을 남기며 지나갔다. 수부타이는 높은 언덕에서 불타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몽골의 분노는 바람처럼 빠르고 불처럼 뜨겁다. 불타는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강물은 피로 검게 물들었다. 생존자는 없었다. 아이들과 노인조차 초노의 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마라. 수부타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초노는 검을 빼들고 마지막 남은 마을로 뛰어들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쓸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득 찼고 적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치려 했다. 마지막 마을에서 금나라의 장수 한 명이 수부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발, 내 백성은 놔두어라. 나의 목숨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수부타이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검을 꺼냈다. 배신은 오직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 수부타이의 검이 내려오자 장수의 목이 떨어졌고 그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병사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공포와 경외가 섞여 있었다. 몽골군이 떠난 뒤 만주는 유령의 땅이 되었다. 불타버린 집들, 검게 그을린 대지, 그리고 피로 물든 강은 몽골의 분노를 상징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에 굴복했고 몽골군의 그림자가 만주의 하늘을 뒤덮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의를 지켰다. 수부타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후흐초노는 그의 옆에서 검을 닦으며 웃음을 지었다. 배신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만주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들의 뒤로 해가 떠오르며 붉게 물든 대지를 비추었다. 그것은 승리와 파괴의 날이었다. 56장 칼과 피의 행군. 수부타이의 말발굽이 압록강 기슭에서 멈추었다. 강은 차가운 물 한 개를 머금고 있었고 그 너머로 고려의 땅이 보였다. 금나라의 잔당이 강을 건너 도망친 뒤 그 흔적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강 너머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복수뿐이다. 수부타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병사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몽골의 전사들에게 압록강은 더 이상 경계선이 아니었다. 수부타이의 신호가 떨어지자 이만에 기병대는 강을 건너며 고려의 땅에 발을 내디뎠다. 물이 튀어오르며 병사들의 갑옷과 말의 다리를 적셨다. 차가운 물소리와 함께 새로운 전투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몽골의 군대는 고려의 땅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먼지로 자욱했고 병사들의 행군은 거침없었다. 평양을 향해 진격하는 동안 고려의 성들은 굳게 닫힌 채 침묵으로 저항했다. 고려는 그저 방관자일 뿐이다. 수부타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복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몽골군은 고려의 성벽과 마주쳤지만 약탈도 도발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금나라 잔당을 추격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이 고려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침묵 속의 공포였다. 우리는 지나갈 뿐이지만 그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재앙이겠지. 후흐초노가 웃으며 말했다. 금나라 잔당은 평양 근처의 들판에 고립되었다. 몽골군은 강철의 벽처럼 그들을 에워쌌고 탈출의 길은 없었다. 들판은 바람조차 멎은 듯 고요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침묵이었다. 이제 끝내자. 수부타이가 차분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몽골군은 돌격했다. 말발굽이 땅을 짓밟으며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메웠다. 칼날은 빛을 가르고 피는 대지 위로 뿌려졌다.
금나라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몽골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부타이는 그의 말을 몰아 적의 중심으로 돌격했다. 그는 차가운 검으로 적을 찌르며 외쳤다. 배신에는 죽음뿐이다. 후흐 촌호는 그의 검으로 전장을 물들였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적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적들은 촌호의 검날 아래 공포에 떨며 쓰러졌다.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다. 촌호는 피에 젖은 검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평양 근처의 들판은 피로 물들었다. 몽골군은 잔혹하게 적을 섬멸하며 단 한 명의 생명도 남기지 않았다. 금나라 병사들의 절규는 들판을 가득 메웠지만 그것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다. 수부타이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그들은 없다. 우리의 복수는 끝났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후흐 촌호는 그의 검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그들의 피가 대칸의 명예를 씻어내었다. 평양은 불타지 않았다. 고려의 왕은 몽골군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제공하며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려 애썼다. 수부타이는 고려의 중립적 태도를 인정하며 약탈 없이 평양을 떠났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수부타이의 군대는 압록강을 넘어 북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뒤로 평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땅에 남겨진 피비린내와 공포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수부타이는 말을 몰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고 그는 다시 칭기즈칸의 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우리의 칼은 멈추지 않는다. 대칸의 명이 닿는 곳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의 말 뒤로 2만의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말을 몰았다. 압록강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고려는 그 고요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57장 중도 함락 1215년 칭기즈칸은 금나라 수도 중도를 함락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다. 중도 함락은 칭기즈칸과 몽골군의 대담한 전략과 인내가 결합된 치열한 공성전이었다.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는 높은 성벽과 철저한 방어망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서 있었다. 몽골군은 빠르고 기동성 있는 전투를 즐겼지만 중도 같은 견고한 성을 함락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중도의 성벽 앞에서 몽골군이 직면한 난관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이 상징하는 것은 금나라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수도를 지키려는 철저한 결의였다. 몽골군의 전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벽을 향해 다가섰지만 쏟아지는 돌과 화살이 그들의 용기를 시험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벽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금나라 전사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는 곳이다. 몽골군의 한 병사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3번이나 성벽을 오르려다 밀려나왔고 동료들의 쓰러진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들의 지휘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몽골은 우리가 뚫지 못할 벽을 두고 물러난 적이 없다. 칭기즈칸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 벽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성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과 의지를 꺾으려는 적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이 상황에서 무칼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제안에 따라 몽골군은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성을 직접 공략하기보다 성 주변의 보급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금나라 병사들의 피로와 굶주림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했다. 밤이 되면 몽골군은 성벽을 돌아다니며 금나라군의 동선을 방해하고 낮에는 끊임없는 기습으로 성 내부에 불안을 조성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성 안에서는 점차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모두 지쳐가고 있어. 성 안의 한 병사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중도의 방어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의 사기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몽골군은 이를 간파하고 더욱 집요하게 성을 압박했다. 한편 그들은 성벽의 약점을 탐지하기 위해 포로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나라 병사로부터 성벽의 구조와 방어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몽골군은
효율적으로 공성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무와 돌로 만든 거대한 투석기가 밤낮 없이 성벽을 두들겼고 화염탄이 성 내부로 날아들며 불길을 일으켰다. 성벽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순간 몽골군은 성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돌격을 준비했다. 시간이 흐르며 몽골군의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성벽 안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금나라 병사들은 지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점차 다가오는 파멸의 기운을 느꼈다. 성 안의 한 병사는 성벽 위에서 멀리 보이는 몽골군의 매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며칠째 식량을 먹지 못해 쇠약해진 동료들이 있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른 곡식 몇 줌뿐입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베어텨야 한다. 아직 우리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성의 지휘관은 강하게 외쳤지만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에 더 이상 닿지 않았다. 이미 굶주림과 피로가 그들의 신념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몽골군은 심리전을 강화했다. 밤마다 성벽 가까이에서 북소리를 울리며 금나라 병사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불타는 화살은 끊임없이 성 안으로 날아들어 공포를 조장했고 낮에는 몽골군의 병사들이 고의적으로 조롱하며 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꺾었다. 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무칼리는 낮은 목소리로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냉혹한 전쟁의 현실이 새우며 있었다. 성 안에서는 생존을 위해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식량 문제와 싸움의 지속 여부를 놓고 격렬히 논의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굶주림으로 모두 죽어갈 빼야 항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항복은 금나라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또 다른 병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었다. 생존의 본능과 명예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딪히며 성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몽골군은 성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감지하고 압박을 강화했다. 그들은 성벽 근처에서 투석기를 사용해 성 안에 불길을 퍼뜨리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금나라 병사들은 점점 더 나약해졌고 그들의 함성은 절망적인 외침으로 변해갔다. 이 성은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무칼리는 다시 한번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라. 성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몽골군은 칭기즈칸의 지휘 아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금나라 병사로 잡힌 포로들에게서 공성 기술을 배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포로들은 몽골군의 위험과 압박 속에서 자신들이 지닌 지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이 투석기를 사용하면 성벽 위로 돌과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면 더욱 멀리,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지요. 한 포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무칼리와 그의 병사들은 이를 흡수하며 몽골 특유의 기동성과 창의력을 결합시켰다. 나무와 돌, 철제를 사용해 즉석에서 투석기를 제작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